실패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어. 다 같이 만든 건데 다 각자의 공이 있고 각자의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제 앨범이지만 내가 유나의 앨범에 이런 한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게 없다면은 모이는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모은 의미가 있을까? 구윤아입니다. 빠라밤. 이번 앨범 만들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의 총괄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니 나 앨범 내려는데 너무 그냥 뭐라도 찍어놓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네. 얼굴을 챙겨오길 잘했어. 얼굴 챙겼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니 그 스케줄 나 저기 뭐냐 유튜브 찍고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소소하게 소일거리. 근데 나는 이번에 정규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 이번 타이밍이 딱 정규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항상 그렇잖아. 정규는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 이쯤 되면 이제 정규를 할 때 됐지 하는데 막상 착수하면은 언제나 후회하잖아. 힘들지. 정규 앨범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서 항상 이게 가수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이잖아요. 한 번에 거의 10곡에 가까운 그런 곡들을 발매를 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일단 싱글은 어떤 한 곡에 대한 어떤 그냥 생각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간단한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을 하면 될까 하는 어떤 딱 그 한 곡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딱 내세우면 되는데 앨범은 어쨌든 정규 앨범은 적어도 10곡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앨범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또 그 수록곡들만의 또 배치가 또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쭉 들었을 때 그게 흐름이 또 맞아야 되고 또 내용이 맞아야 하고 또 전작들 앨범과 앞으로 나아갈 앨범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그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긴 한데 근데 뭐가 됐든 시작을 해야 뭐가 될 것 같고 나도 혼자 있으니까 쓰는 곡들이야 뭐 조금씩 이제 완성을 안 하잖아. 정규를 하는데 이제 뭐 너가 뭔가 이렇게 꾸려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할 거면 일단은 뭐 생각해둔 그림 같은 거나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앨범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그 주제를 못 찾아서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곡을 막 양산하듯이 뽑아내면 당연히 10곡이라는 곡수는 채울 수 있겠지만 그 앨범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계속 못 찾고 있었어요. 사랑 얘기도 아니고 뭔가 또 막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수년 동안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차에 시간의 흐름이란 갑자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2019년, 20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잖아요. 그래, 이거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건데 이 시간이란 무엇인 거고 그 끝에는 뭐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 의문들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는 좀 이것들을 음악적으로 풀어보는 앨범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규는 확실히 이렇게 곡을 수주해서 받아가지고 다 메꾸기에는 너무 좀 뭐라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얘기를 해줘야 아, 된다. 아이, 받은 상태에서 자기 얘기하는 게 되게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면은 다 다르니까 이게 이렇게 결이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는데. 너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정한 거와 어떤 주제나 뭐 이런 걸로 가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협업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정한 협업의 형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앨범이. 뭔가 지금까지는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라는 느낌들이 좀 강했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의 협업일 수 있지만,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깔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도 그거를 좀 맞춰가면서 완성이 된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호라는 애인데 걔가 이름이 준호야. 손준호라는 애인데 준호가 유나 언니 팬이래 뭐 이렇게 그냥 내는 거야. 난 몰랐으니까 너 유나 팬이야? 나 유나랑 완전 친해. 너 유나 팬인데 왜 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뭐 얘기가 나왔는데 걔가 좀 취했는지 저는 진짜 제가 유나님 거 작업하면 진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사실 그 자리가 원래 저도 예상치를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만취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만취를 해서 업이 돼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패기 있게. 준호는 되게 엉뚱한 면도 있고 또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친구. 이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하는 거에 있어서를 잘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나는 되게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형. 저는 유나 앨범을 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던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또 할 말은 없죠. 아, 지금 들어도 참 웃음이 나는 대목입니다. 뭔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얘기 딱 듣고 기특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는 크게 될 친구구나 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이게 술김에 한 소리라고 하니까 정말 그냥 잠꼬대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긴지 그게 궁금해서 데모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들어보고 일단 너가 그래, 뭐. 편하게 그냥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그냥 쓱 들어보고 너 팬이고 자신 있다니까. 유나의 송캠프 스토리. 아, 그렇게? 소스? 소스. 소스? 이제 여기 올 때마다는 꾸미고 오려고 이렇게 자꾸 카메라 열어두고 이러니까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내 손해잖아. 너무 이뻐. 아니, 스님은 생얼도 이뻐. 예,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준호 데모 들었거든? 너무 좋더라. 마음에 들어? 되게 다양하던데? 딱 EDM만 하는 느낌이 아니던데? 되게 다양하게 또 하던데? 본인이 신경 써서 보낸 게 아닐까? 약간 아이돌 곡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했었어. 약간 어, 구성이나 이런 게 그 친구는 잡식으로 다 해? 그냥 션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는데요. 준호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만드는 음악은 다 취향에 부합을 하겠구나. 완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결이 있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장르적인 특성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취향? 전화해볼까? 해봐. 누가 받으려나? 통성명 같은
작업 중이신가? 작업 곳이야? 거의? 여보세요? 준호 씨 안녕하세요. 네. 저 완자파파 저 권순일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저 옆에 저 준호 씨가 예전부터 그 한국도 빠짐없이 그 듣고 들으셨다는 그 유나님이 계세요. 진짜요? 근데 유나 씨가 준호 씨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유나 씨랑 잠깐 저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그런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수줍음을 표현하는 건가? 아 준호 씨 그 보내주신 데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되게 다양하시던데 스펙트럼이 넓으시던데. 맞아요. 예? 너는 어떻게 한 번도 거절을 안 하고 그렇게 맞아요 자기 입으로 하냐? 한 번 아직 그 만난 적도 없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특이하다 이 친구. 이게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네, 아무튼 다음번에 유나 씨랑 네. 이런저런 음악에 대한 얘기를 또 얼굴 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해가지고 전화 드린 거예요. 너무 영광이죠. 아 준호 씨 한번 조만간 제임스하고 순일이하고 같이 한번 만나요.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 해봐요. 아, 일단 준호를 처음 만난 날이 넷이 다 같이 모인 날이었으니까 뭔가 쭈뼛쭈뼛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같이 작업을 하면 되게 분위기가 좋겠구나. 보이나? 너무 짱이다. 괜찮은.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저 벗을게요. 얼굴 공개했다. 아 되게 좋아해 둘이. 어때요? 어떠신지. 이미지가 되게 평가 부탁드릴게요. 어떠신지. 진짜 순둥이 이미지가 네. 있으시네. 원래 본인 성격 조금 어떠세요? 종잡을 수가 없어. 저는 이제 세계가 인정한 로맨티스트죠. 로맨틱하면서 또 이제 수줍게 있지만 또 할 때는 하는 뭐를 할 때는 하는데요? 뭐 강단 있게. 강단 있게 또 이제 이거 왜 하는 거야?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열심히 딱 하고 네. 그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전 되게 궁금했던 게 전 앨범은 어떤 식으로 이제 유나님께서 작업에 임하셨고 어떤 생각으로 곡을 이제 만들어 나갔는지 그게 오늘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걸 어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말문이 약간 막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왜 그냥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너의 삶은 어땠어? 라고 잘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약간 말문이 막히잖아요. 나의 삶은 뭐 희노애락? 막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 전 앨범들은 어땠냐? 이건 왜 그랬냐? 저건 왜 그랬냐? 여기에 이런 시도는 뭐였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발가벗겨진 느낌도 들면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에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실 레스큐라는 앨범이 전에 뭐 슈퍼소닉이나 그 전 앨범들과는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른 음악들로 꾸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큐 전의 앨범들은 이제 어쿠스틱적인 요소가 많은 악기들이 많이 쓰인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제 레스큐 때는 뭐 이제 신디사이저나 이제 다른 힙합적인 요소들도 많이 섞인 음악들을 이렇게 새로 내셨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고 누나가 이런 음악들도 굉장히 소화를 잘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제가 궁금했었던 건 그런 음악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누나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냅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누나도 그때 되게 리프레시 한다는 마음으로 했었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거죠. 누나가 이렇게 작업을 임했으니까 이런 노래가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때 정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 때 어느 정도. 그때는 난 사실 누나도 약간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뭐 많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도 따로 엄청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준호 씨 트랙 보내주시면 네. 제가 조금 작업을 해보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같이 만나서 수정 작업을 하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시간도 되면은 같이 뭔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캠프 형식으로도 뭐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다 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놀러 온다는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음악 얘기를 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요즘에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갈수록 좀 그게 조금 더 부담감이 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각자 너무 개성과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다 하고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시너지가 좀 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음악적인 거 이외에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선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명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챙겨주려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면이 엄마처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친구였고. 제임스 같은 경우엔 되게 마이너한 감성이면서 사람을 되게 심금을 자극하는 그런 류의 음악을 많이 했었고, 준호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트랙을 잘 쓰시고, 순일이 형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정말 대중적이면서도 아티스틱하게 잘 해주시고, 순일이 형 같은 경우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순일이 같은 경우에는 애교가 엄청 많고 되게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은근히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음악적인 것들 이외에도 좀 되게 잘 맞겠다, 분위기가. 그래서 결과물이 꼭 엄청나게 좋지 않더라도 일단 이 시간이 의미가 있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가볍게 던졌죠,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송캠프를 해서 막 뭘 할 거야, 대단한 걸 할 거야.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좀 더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